할머니를 둘러싼 용 문신 조폭들, 험악한 살기가 관중석을 얼려버렸다. 할매, 마지막이야 비켜. 태수가 주먹을 번쩍 들어올렸다. 안 돼요. 여긴 제 자리라고요. 복순 할머니가 절규하며 떨었지만 쿵 의자를 발로 차는 소리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뻔했다. 수백 명 관중들이 모두 침묵,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절망적 순간이었다. 이때 평범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이 자리 주인은 할머니야 좋은 말로 할 땐 내려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겨라. 박살내버려. 주말 오후 2시 서울 종합운동장 야구장 3루석에서 터져나온 우렁찬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함성의 주인공은 바로 김복순 할머니, 올해 78살이지만 목소리만큼은 20살 청춘 못지않았죠.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프로 응원단장 같아요. 옆자리에 앉은 정옥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38살의 정옥은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곱게 편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은근히 드러나는 탄탄한 근육.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707특임단 소령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응원단장이라니. 호호. 나 여기 벌써 10년째야. 이 자리가 바로 내 지정석이거든. 복순 할머니는 2열 15번 좌석을 톡톡 두드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응원용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응원복, 막대 풍선, 심지어 태극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근데 정옥 씨는 공무원이라고 했죠? 어떤 일 하세요? 그냥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옥이 애매하게 웃으며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휴가를 제대로 즐기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거나 작전 회의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어머. 저기 봐요. 우리 김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네. 복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4번 타자가 홈플레이트에 서자 관중석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김 타자. 홈런 날려버려. 복순 할머니의 응원북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옥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포착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진한 소주 냄새와 함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야, 거기 할머니 자리 괜찮은데. 시야 좋고. 맞네. 형님 저기로 가죠? 정옥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특히 앞장서는 남자의 목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빛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아, 오늘 하루만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정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본능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상황 파악, 비상구 위치 확인, 위험 요소 분석.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죠. 우와, 홈런이다. 그 순간 김타자가 시원한 홈런을 날렸습니다. 공이 담장을 넘어가자 관중석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복순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정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봤어요? 내가 응원하면 홈런 나온다니까. 할머니가 행운의 여신이네요. 정옥도 진심으로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위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7대3. 이제 우리가 완전히 앞서고 있어요. 복순 할머니가 스코어보드를 가리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런 취객들이 노인석으로 내려온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할매. 드디어 그 거친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정옥은 이미 몸을 반쯤 돌린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가 순식간에 긴장감 넘치는 전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매, 뒤에서 들려온 거친 목소리가 관중석을 갈랐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건장한 남자 넷이 술 냄새를 풍기며 계단을 쿵쿵 밟으며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7회 초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야구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선 박태수의 목에 새겨진 용 문신이 조명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어요. 키 180의 근육질 몸매, 그리고 여러 군데 상처 자국이 있는 얼굴이 보는 이를 압도했죠. 할매, 자리 좀 바꿔. 태수가 복순 할머니 바로 앞에 우뚝 서며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작은 할머니를 완전히 덮었어요. 우리 형님이 여기에 앉으셔야 해. 태수 뒤에서 더 나이 든 남자가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 남자는 얼굴 곳곳에 칼자국이 선명했고 한쪽 눈썹 위에는 특히 깊은 상처가 있었죠. 걸음걸이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내 자리예요. 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자리를 그냥 내줄 수는 없었거든요. 응원복을 꽉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바로 옆에 앉았던 대학생이 걱정스럽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태수가 뭘 봐, 새끼야? 하고 날카롭게 째려보자 즉시 고개를 돌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보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죠. 정옥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서기 어렵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자신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할매, 나이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 태수가 비웃으며 복순 할머니가 앉은 의자를 발로 쿵 찼습니다. 의자가 크게 흔들리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정옥의 팔을 꽉 움켜잡았어요. 아이고, 할머니, 정옥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와 눈이 마주쳤죠. 태수는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여자도 하나 있네. 할매 딸이야? 이젠 우리 자리야. 알겠어? 태수가 더욱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관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할머니 자리잖아요. 할머니가 앉는 곳이라고요. 그때 뒤쪽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빙그레 웃으며 뒤를 돌아보자 그 여성은 금세 남편 뒤로 숨었어요. 아, 여기 정의의 사도들이 많네. 태수의 부하 중 하나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다른 자리로 갈까요? 아니다. 여기가 딱 좋아. 시야도 좋고. 형님이라 불린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해. 관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 홈런, 잘했어, 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마치 맹수가 나타난 초원의 동물들처럼 움츠러들었죠. 할머니, 마지막이야. 비켜. 태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무서워서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안 돼요. 여긴 제 자리라고요. 할매가 다치고 싶어? 태수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에서 어머, 안 돼, 하는 작은 비명들이 터져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티셔츠 차림에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일어서자 묘한 기운이 흘렀어요. 마치 잠자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자리 주인은 할머니야. 정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관중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려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키 160의 평범한 체격의 여성이 감히 자신에게 명령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뭐? 야, 너나 내려가라고? 태수가 비웃으며 정옥의 어깨를 거칠게 밀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정옥의 오른손이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태수의 귀를 정확히 낚아채더니 전문가다운 각도로 비틀어 버렸죠. 으아! 태수의 비명이 야구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풍당당하던 조폭이 갑자기 닭목을 비틀린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자세가 되었어요. 허리를 거의 90도로 구부린 채 정옥의 손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아야야야! 진짜 아프다고! 놓으라니까! 태수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정옥의 소나기는 쇠집게처럼 단단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제압술이었거든요. 귀라는 가장 민감한 부위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기술이었어요. 우와, 대박. 저 아줌마 뭐야? 액션 영화 배우야? 완전 멋있어. 동영상 찍어야겠다. 주변 관중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열띤 응원단으로 변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이 번쩍이며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었죠. 아! 정말 놔달라고! 귀가 떨어져 나간다! 정옥은 태수의 비명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강아지 목줄을 잡고 산책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태수는 어쩔 수 없이 반쯤 구부린 자세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질질질, 완전 질질 끌려가네. 조폭이 저렇게 당하는 거 처음 봐. 관중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신나했어요. 엄마, 저 언니 진짜 강하다. 나도 나쁜 사람 잡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었죠. 복순 할머니는 입을 벌린 채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옥 씨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상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형님! 도와주세요! 태수가 자신의 보스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라 불린 남자는 팔짱을 끼고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재밌네. 계속 보자. 형님의 냉정한 반응에 태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을 건드리는 순간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상황이 달랐어요. 으악! 계단이다! 태수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옥이 그를 끌고 계단을 한 계단씩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한 번에 한 계단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죠. 저기요. 이 속도면 1층 매점까지 가겠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관중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면 태수가 야구장 1층까지 끌려갈 것 같았거든요. 아! 진짜! 사람들이 다 보잖아! 태수가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여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동영상까지 찍히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우니까. 정옥의 차분한 한마디에 태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해봤자 귀만 아플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의의 사도다. 완전 멋져. 액션 영화보다 더 재밌어. 우리 딸도 저렇게 강하게 키워야겠다. 관중들의 함성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구역에서도 사람들이 이쪽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옥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옥은 태수를 계단 아래 플랫폼까지 완벽하게 끌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태수의 귀를 놓아줬어요. 태수는 즉시 자신의 빨갛게 된 귀를 만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시는 어르신들 괴롭히지 마.
정욱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태수는 화가 났지만 감히 대들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였죠. 다시는 어르신들 괴롭히지 마. 정욱의 차가운 경고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빨갛게 부어오른 귀를 만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고통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귀가 얼얼했거든요. 위쪽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저런 놈들 혼내줘야 해.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정욱은 고개를 들어 복순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도 두 손을 번쩍 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후. 태수가 숨을 고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까의 충격에서 벗어나자 수치심과 분노가 몰려왔어요. 자신이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면서 여자에게 이런 굴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죠. 야, 강민수, 내려와. 태수가 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부하를 부른 거예요. 강민수는 29살의 건장한 남자였는데 태수 못지않게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형님, 강민수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방금 전까지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태수의 상황을 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죠. 야, 네가 우리 형님한테 뭘 한 거야? 강민수가 정욱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키가 185에 근육질 몸매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위축될 만한 압박감을 풍겼어요. 길을 잡고 사람 끌고 다녀? 죽을래? 강민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맥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병목을 꽉 잡고 정욱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려는 자세였어요. 주변에서 어머, 위험해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정욱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강민수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707특임단에서 이런 상황은 기본 훈련 과정이었거든요. 맥주병이 정욱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욱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강민수의 손목을 정확히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어 버렸죠. 아! 강민수의 비명과 함께 쾅 하는 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욱이 강민수의 팔을 비틀어 땅에 내려쳤거든요. 맥주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반짝반짝 빛났죠. 우와, 완전 액션 영화잖아. 관중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욱의 화려한 액션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열광했죠. 언니 완전 멋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소리쳤어요. 강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정확한 압박점을 눌렀기 때문에 팔에 마비가 온 거예요.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병든 손은 평생 못 쓸 수도 있거든. 정욱이 강민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욱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실제로 손목에서 심각한 통증이 올라오고 있었죠. 형님! 형님!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태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부하까지 순식간에 제압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젠장. 태수가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에게 덤벼들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실력을 똑똑히 봤잖아요. 괜히 덤볐다가 자신도 강민수처럼 될 게 뻔했죠. 위쪽에서는 형님이라 불린 남자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오히려 흥미로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았죠. 야, 태수가 정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눈빛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끝나고 주차장에서 보자. 태수가 이를 갈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의미였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정옥은 태수의 위협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 이 여유로운 반응에 태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차장에서 보자는 말에 겁을 먹을 텐데 이 여자는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박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순 할머니가 가장 열정적이었어요. 정옥 씨, 최고야. 하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평화로운 야구장이 순식간에 액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바뀐 놀라운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어요. 야구장 보안 요원 3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앞장선 보안 요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배가 불룩 나온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보안 요원들이 왔네. 정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폭들을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과장의 다음 행동은 정옥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가 정옥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말했거든요. 손님,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싸움은 곤란합니다. 네. 제가요? 정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보호한 건데 왜 자신을 나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보안 요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용히 야구 보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갑자기 시비를 걸었어요. 뭐라고요? 정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귀를 막 잡고 여기 보세요. 태수가 자신의 빨갛게 부어오른 귀를 보안 요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폭행당했다고요. 여자가 남자 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강민수도 바닥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어요. 저도 손목 다쳤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공격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정옥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태수와 강민수가 다친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정옥이 가해자처럼 보였죠. 손님, 다른 관중들한테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 김 과장이 정옥에게 훈계조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에요.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위쪽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저 보안 요원들? 완전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 조폭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관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의 말만 듣고 있었어요. 저희는 평화롭게 야구 관람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태수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자신이 피해자를 보호한 건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손님, 경찰 부르기 전에 사과하세요. 다른 보안 요원이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화해하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정옥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복순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잠깐, 복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힘차게 울렸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정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복순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랫폼까지 내려온 할머니는 보안 요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 여자 아니었으면 난 오늘 뼈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조폭들이 먼저 와서 내 자리 빼앗으려고 했다고 의자까지 발로 찼어. 할머니, 김 과장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복순 할머니는 계속 이어갔어요. 10년 동안 내가 앉던 자리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고 나한테 손까지 들었어. 정옥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할머니의 증언에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과장의 눈빛이 불안해졌어요. 위쪽 관중석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조폭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앉던 자리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고 나한테 손까지 들었어. 정옥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복순 할머니의 절규 같은 증언이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김 과장이 당황하며 태수를 다시 바라봤죠. 그런데 손님들이 다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김 과장이 어정쩡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위쪽 관중석에서는 더욱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조폭들이 할머니 의자 발로 찼어요. 우리가 다 봤다고요. 동영상도 찍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태수가 변명을 계속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이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더니 보안 요원들 앞에 내밀었죠. 707 특임단 소령 전정옥입니다. 정옥이 차분하게 말하며 군인증을 보여줬습니다. 군인증에는 정옥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라는 계급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헉! 어머! 707 특임단이라고?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707 특임단이라는 이름은 워낙 유명했거든요. 김 과장이 군인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짜였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죠. 707 특임단은 군 최고 정예부대 중 하나였거든요. 이런. 죄송합니다, 소령님. 김 과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태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707 특임단이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위축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지었어요. 군인이라고 다 되는 줄 알아? 태수가 여전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보다 확신이 부족했어요. 정옥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하시죠. 야구장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에 다 찍혔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CCTV요. 김 과장이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경찰 사안이니까 신고하겠습니다. 정옥이 112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야구장에서 조폭들이 노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수와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경찰이 오면 자신들의 신원이 조회될 게 뻔했거든요. 특히 태수는 전과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잠깐, 경찰까지는.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정옥은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신고받았다고 하니까 즉시 출동한다고 하네요. 정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도 신속하게 대응하거든요. 위쪽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역시 군인이었구나. 707특임단이라니 완전 대박. 복순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안 죽었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욱이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욱 씨. 아니, 소령님. 복순 할머니가 정욱의 손을 꽉 잡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오늘은 그냥 야구 보러 온 시민이에요. 정욱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몇 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야구장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빠른 출동이었죠. 태수와 강민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형님.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태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위쪽에서 형님이라 불린 남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구경만 하고 있던 그가 드디어 움직인 거예요.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 있었죠. 재미있는 여자네. 형님이 정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냈죠. 경찰들이 도착하기까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어요. 얼굴 곳곳의 상처들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야구장 밖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태수와 강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형님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경찰 왔네요. 정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관 4명이 야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경찰관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같아 보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경이었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경위가 보안 요원들과 정욱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쪽이 707특임단 소령님이시고요. 저쪽이 피신고자들입니다. 경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자세가 곧아졌어요. 그는 정욱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령님.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욱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옆에서 증언을 보탰어요. 관중들도 여러 명이 내려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해줬죠. 경위가 태수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태수와 강민수 그리고 형님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무전기로 본서에 조회를 요청했죠. 박태수, 폭행전과 3회. 강민수, 공갈전과 2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내용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조폭들이었던 거예요. 야구 경기도 어느새 9회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홈팀이 8대 3으로 크게 앞서고 있었죠. 곧 경기가 끝날 예정이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위가 태수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경위님. 우리도 피해자예요. 저희 부하들이 다쳤잖아요. 형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였죠. 경위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해야. 아니에요. 정욱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시면 누가 먼저 위협했는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마침 야구 경기가 끝났습니다. 홈팀의 승리였죠.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복순 할머니도 기쁜 표정이었지만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 보였어요. 할머니, 먼저 가세요. 저는 조사받고 가야 해요. 정욱이 복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끝까지 지켜볼 거야. 내가 증인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직 많은 관중들이 주차장에 남아 있었죠. 태수가 경찰관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군인이라고 다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태수가 허세를 부리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정욱이 태수의 멱살을 가볍게 잡아당겨 귓속 말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귀였지만 다음엔 목일 수도 있어. 태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욱의 차가운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경희가 태수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태수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강민수와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복순 할머니가 가장 큰 소리로 박수를 쳤어요. 잘됐다. 속이 시원해.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소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서 작성은 내일 오전에 오셔도 됩니다. 경희가 정욱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했어요. 경찰차가 조폭들을 태우고 사라지자 주차장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정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영웅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정욱 씨, 복순 할머니가 정욱에게 달려와 꽉 안겼습니다. 78살의 작은 몸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은 거대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욱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울먹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난 게 감사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복순 할머니가 정욱의 손을 꽉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야구 보러 와요. 약속해요. 물론이죠, 할머니. 다음 주에도 만나요. 정욱이 따뜻하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훈훈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완전 멋있었어요. 20대 여성 몇 명이 다가와서 정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음이 먼저 강해져야 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는 거죠. 정욱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받는 표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정욱이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정욱 씨에게. 정욱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난 다시 야구장 못 왔을 거야.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정욱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오늘도 야구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날 이야기를 하더라. 귀잡기 영웅이라고 부르던데 기분이 어때? 호호. 너는 우리 할머니들의 슈퍼히어로야. 다음 주 토요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만나자. 내가 김밥도 싸갈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가 평생 널 위해 기도할게. 정욱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정옥이 약속대로 야구장에 나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정말로 김밥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 정옥 씨, 왔네.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옥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벌써 이 구역에서는 유명 인사가 된 것 같았죠. 할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호호호, 그런가?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미안했어. 두 사람이 김밥을 나눠 먹으며 야구를 관람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무 일 없이 야구만 즐기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죠. 저기 봐요. 갑자기 뒤쪽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언니가 조폭 잡은 언니야. 귀잡기 언니. 정옥이 돌아보니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신을 가리키며 신나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옥은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줬죠.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날의 귀잡기 사건은 야구장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단골 이야기였어요.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주는 무용담이 되었죠. 그날 정말 대단했어. 조폭이 여자귀 하나에 완전히 무력화됐다니까. 맞아, 맞아.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시원했어. 노인석에서는 종종 그날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복순 할머니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정옥이가 바로 내 친구야. 정옥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함께 응원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거든요. 707 특임단의 고된 훈련과 임무 사이에서 찾은 작은 평화였죠. 어느 날 정옥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무서우셨죠? 왜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어요? 복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1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자리인데 나쁜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게 억울했거든. 대단하세요, 할머니. 너도 대단해. 나 같은 할머니를 위해서 나서준 거잖아. 두 사람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정의로운 마음은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야구장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조폭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복순 할머니는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응원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정옥은 할머니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날 야구장에서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복순 할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정옥의 정의로운 용기는 나이와 직업을 초월한 진정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